평택 지제세교지구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는 가능한지 집중 보도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 행보를, 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도 돌봄으로 정하고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래봤자 니까짓 게 날 이길 순 없지. 간다. 와라.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슈퍼오닝.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입니다. 갈 길 바쁜 평택 지제세교지구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업 지원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첫 소식 손세준 기자입니다. 갈 길 급한 지제세교지구 개발 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모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조합장은 사문서 위조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유 조합장이 현금청산조합원과 과소토지조합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특정된 정기예금을 불법 인출해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20억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인 착수금을 평균 3,500만 원 지급했다면서 제3자 이익 배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개발 사업에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도 부총리나 감사원장보다 많은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책정한 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조합의 시정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안 돼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어떻게든 그 조합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또 그것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소인 측이 이에 반발해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유조합장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지금 회의 중이어서 전화 한번 통화할게요. 현재까지 3,500억 원으로 추산된 추가 사업비 부담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 개인과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지제세교지구 개발 사업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 행보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을 통합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우리 도지사님의 책임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팩트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전면 백주화 발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지사님, 네.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일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일타 선동꾼입니까?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와 또 관계기관이 있는데 단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국정 운영 또는 국정 그 의사결정의 그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지적한 바가
김 지사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 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것과 14년째 끌어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오랜 약속과 수건을 이행하는 것 등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노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사하면은 몽빈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야 간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시고 그런 정치회상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이어 권 의원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사례가 2019년 이후 17차례 이어지는 상황에서 9.19 평화선언과 관련해 평화는 우리의 꿈이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이라며 꿋꿋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해선 재임 시절 누락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이재명 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OBC 도원방송 고용규입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도 돌봄으로 정했습니다.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자 도민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평균 수명 한 90세까지 사시면 많이 한 90세까지라고 한다고 치고 보면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답은 돌봄 대상은 100%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개최한 맞선 토크에서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도 돌봄으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3대 돌봄은 위기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과 원하는 시간에 아동의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입니다. 이날 김 지사는 누구나 돌봄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 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1인당 150만 원 한도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고 150% 이하에 해당하는 이용 대상자는 금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150% 초과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사고로 돌봄을 신청할 경우 하루 4시간씩 연 최대 15일 이내 시간당 16,190원의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를 통해 이달 말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게끔 만드는 어떤 원동력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로서 이런 돌봄을 포함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 경기도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OBC 도원방송 손세준입니다. 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피해자 지원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이 130여 건을 넘었습니다. 임대인인 정씨 일가가 잠적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만 190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온 수원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408건, 피해자들이 자체 추산한 피해 규모는 760여 가구 535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정씨 일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 절차 신청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라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도 국토부로 보내고. 정 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임대 사업을 벌여왔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해자들이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과 세대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가담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 일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OBC 더운방송 강인묵입니다. 네, 수원시는 전세 사기 의혹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시청 본관 1층 통합 민원실내에 마련된 상담센터에는 피해자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발길이 이어져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이 배치됐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단지 160여 곳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 구미동과 금곡동, 분당동 등 모두 462만 1027제곱미터로 상가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됩니다. 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 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습니다. 용인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행사를 하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서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설명 의무 대상은 최대 5,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나 행사의 주최자입니다. 시는 2013년 제정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